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두 분의 잘생긴 얼굴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총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영남 3인방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의원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네. 추경을 편성해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들이 영남 험지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침이 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통합,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쪽과의 통합이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편 여야는 공천을 위한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은 피면접자들에게 열세 지역에서 필승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날카롭게 질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민주당도 사흘째 면접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투 논란이 있었던 민병두 의원 그리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에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또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분구 또는 통폐합할 선거구 규모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견이 갈려서 쟁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새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야 되고 또 선관위가 전략공천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20% 조항에 대해서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년 장애인 할당 제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3부에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봤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 입장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좀 일단 건너뛰고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코앞인데 아직도 획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늦죠. 그런데 90일 정도 사실은 남았거든요. 근데 그 전례를 보면은요. 네. 계속 그랬나요? 이전 총선은 3월 며칠인가에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아직도 시간 맞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네. 이제 테러 방지법에 그렇죠. 대한 필리버스터 이후에 선거구 획정 협상이 정해졌고 그때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새로 내려져서 일시적으로 선거구가 다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네. 선거구가 다 사라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뭐 이게 그 이제 늦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선거구 획정과 예산안 처리. 결국 해잖아요. 안 하지 않잖아요. 또 해지고 안 하면 금배지를 못 다는데 하기는 하죠. 안 하진 않으니까. 뒤를 껴는 거죠, 항상. 문제는 법정 시한을 계속 넘기고 있다는 거고 이걸로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정말. 그러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제 귓등로도 안 들을 테니까 네.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줄다리기는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폐합을 하는 만큼 또 분구를 하는 왜냐하면 선거구 수는 예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 아주 필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의원들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느 지역이 조정이 될 거냐 여기서 민주당, 한국당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그리고 전남 순천시 이 세 곳을 각각 2개로 나누는 그러니까 3개 선거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군포 가불을 통폐합하고 네. 서울 강남의 가불병 선거구 3개를 2개로 줄이고 네. 경기 안산의 상록 가불과 단원 가불 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이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렇게 3곳 줄이고 3곳 늘리는 것보다 1곳 줄이고 1곳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 지역구 3개를 2개로 줄이는 것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남에서 지역구 축소를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관측이 유력하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제 세종시 정도 한 군데를 분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런 얘기가 그건 나옵니다. 민주당하고 입장은 같은 거네요. 세종시 분구는 그러면 그렇죠. 세종시 딱 분구만큼은. 하나 공통 분모는 딱 그거 하나네요. 그건데 이제 네. 결국은 헌재에서 말했던 1대2 그거든
그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역구 선거구별로 이제 최소 인원 지역 선거구와 하고 최대 인원 최대 인원 선거구가 1대1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이제 위헌적인 거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최소하고 최대를 잡아야 되는데 네. 특히 최소를 전북, 김제, 부안 네. 이게 지금 이쪽을 잡느냐 아니면 그 위에 걸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잘 협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당의 이익하고도 관계가 사실 돼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강남을 줄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겠죠. 네. 그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건 타협으로 중간에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문제는 이제 그 항상 기브 앤 테이크 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고향에 대해 생선 맡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네. 하면 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난도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꼭 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뭐 방법이 없나요? 아니, 괜히 맨더링이잖아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것도 이제 그 결국은 국회를 거쳐가야 되니까 최종 의결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이런 데서 획정 권한을 그렇죠. 주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권을 두고 국회는 그냥 추인만 형식적인 하는 방식. 의결 절차만 거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또 비관적인 우려가 나오는 게 현재 원내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한국당, 민주당밖에 없어서 네. 이 제3자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음.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3월 5일까지 일단 시한을 잡아놨는데 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그 안 그대로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네. 그것이 마지막 시나리오로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리차드 엘님 그다음 배문정님이 아, 외국인이 들었나? 매일 라디오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김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네. 반가 해주시고 반가. 예.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가정보원의 모든 공작과 기밀이 담겨 있는 중앙저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문건 일부를 MBC와 오마이뉴스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에 대한 문서가 눈에 띄는데요. 네. 2010년 1월 문서인데 이 명진 스님은 그 4대강 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종교인이었죠. 이를 봉은사에서 퇴출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3대 국민운동 단체를 동원해서 기획 보도라든지 댓글 달기를 계획한 그런 내용도 발견이 됐고요. 네. 2010년 상반기에만 6개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 실제로 봉은사는 국정원의 문서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조계종 총무원 직영 사찰이 되었고요. 네. 명진 스님도 그때 쫓겨났었죠. 그러니까 사실 명진 스님 뭐 사찰당했고 탄압당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해요. 네. 근데 세간에 알려졌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국정원의 문서가 입수가 돼서 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 나온 게 언론 공작, 네. 그죠?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이건 키워라, 이거는 보도하지 마라. 보수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건에 보면은 보수 언론 대상으로 해서 네. 명진의 실체를 알려 명진과 봉은사를 옹호하는 논조 전개는 자제하도록 자제하도록 해라. 협조를 강화한다. 뭐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명진 스님은 사실 종북주의자에 가깝다. 뭐 거짓말이 드러났다. 종법 파괴자 퇴출하라. 이런 보도들이 또 줄을 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정원이 언론을 상대로 이건 뭐 공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뭐 이 공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찰 정도도 안 될 뿐더러 네. 이걸 갖고 무슨 언론 유도하고 이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가 대공 대테러 이쪽이잖아요. 간첩 잡으라고 하니까 왜 스님이 간첩입니까? 아니, 제가 정- 얘기를 말해서 그렇습니까? 그 정권 아니 안보- 하실 말씀이세요. 네,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그렇죠. 위해서 뛰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이제 이 언론 쪽에 눈길을 꽂지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국정원에서 어떤 특정 언론사의 언론인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이러면서 어떤 특정 기사를 쓰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네. 게 폭로가 된 적이 있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러면은
이게 지금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도 그것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금도조차 무너져 버렸다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고 국정원이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뭐 하고 있었던 곳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수인밖에 안 됐다는 그 거죠. 언론인들도 이 문건에 따르면 보도된 아니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결국은 언론인들도 거기에 이용당하고 또 그걸 알았던 언론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유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좀 이게 좀 제 말이 좀 과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뿌락치 활동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 말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저는 그 문건상으로는 이렇게 해라니까 이렇게 하고 네. 그 미화 보도는 자제하라니까 예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체를 폭로해 가지고 더 나쁘게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급 기관이죠. 아니 언론사 언론인이 사실상의 뿌락치 활동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자존심도 없나요? 이정현 지금 뭐 재판 지금 했나요? 네, 그거? 대법원에서 무죄라니요. 그 유죄가 확정이 예. 됐죠. 이정현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언론기관에서 예. 이런 글이 계속 있었다면 사실은 언론기관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 언론이 도대체 어딘지 네. 저는 실명이 공개가 되고 그쪽 입장을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 하고 이거 있는지 공개할 수 있을 했는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넷 매체 땡땡땡 이렇게만 기사에 그렇죠. 나와 있는데 네. 뭐더 추적하면은 공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음. 문제는 진짜 이런 과정에서 국정원이 언론들하고 접촉을 했을 텐데 네. 그 언론 관계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런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 그런 제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폭로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선물을 줬다, 금품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수잖아요, 매수. 이거는 형사 그렇잖아요. 범죄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이래서 됩니까? 저보고 아니요. 그러세요. 왜 저 대충 언론이시잖아요 여기도. 대충 언론은 뭔가요? 아니, 여보세요. 완전 언론은 아니지만. 여보세요. 더 하여튼 하면서 모욕적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 시대 보도 지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말이 권위주의 때는 이제 대놓고 했다면 네. 이번에는 좀 뒤에 돌고 돌고 가서요. 한 것이고 또 단체들도 동원했어요. 그렇죠. 예, 종교의 그 신도 단체들까지 동원해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비판 광고를 게재하도록. 네, 그렇죠. 또 이 언론 입장에서는 광고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의견 광고다 싶어서 받았을 수도 있는 거라서. 예, 근데 이런 방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졸렬하고 좀 그런 그림으로 연결이 된 그 것이죠. 얘기는 또 하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정경련 동원해 가지고 이른바 우파 그 시민단체들에게 예. 돈 대주고 네.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거 뭐 다를 게 재판 아무것도 받고 없는 있는 거죠. 부분요. 예. 이 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 입법 일단 뭐 완료는 됐죠. 네. 근데 지금 경찰 개혁 입법 아직 전혀 추진 안 되고 있고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혁 입법안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국정원 개혁 입법안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도 처리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하기 가능성 아주 낮아 보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있고요. 결국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그 자동 폐기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 열린다고 합니다만 바로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될지는 잘 이 선거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도 안 되고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네, 아침부터 지금 열불이 나는데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좌파의 상징적 정치인이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두 번째 경선 순서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25.9%인데 2위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샌더스 상원 의원을 근소하게 제쳤던 그리고 1위를 했던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었습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위로 밀려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허망하게 쓰러지는 바이든 대세론이고 원래 양강이었거든 샌더스하고 바이든인데 바이든은 이제 거론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꼴찌도 아니고. 샌더스가 지금 올해 나이가 79인가 이렇죠. 예. 네, 굉장히 고령인데 결국은 예, 그 바이든 전 부통령도 뭐 노장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좀 중도적 성향의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지표들이 예. 부티지지 전 시장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아, 그래서 앞으로 샌더스 대 부티지지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어허.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 좌파, 상대적
우파, 네. 민주당 안에서. 당 내에서. 드럼 안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구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 문제는 이제 블룸버그가 뛰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문제가 지금 변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이제 당내 우파 쪽이 승리를 할 경우는 블룸버그는 이제 중도파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표밭이 겹쳐서 네. 블룸버그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샌더스라든지 또 워런 의원이라든지 이쪽에 좌파 블록이 뜨게 되면 블룸버그도 한번 뛰어들 만한 그런 그림이 또 그러니까 뭐 연출될 수도 있겠죠.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세를 한다고 하는데 네. 블룸버그 이제 물량 공세를 이제 퍼볼 건데 네.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엄청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게 이제 판도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뭐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놀랍던 게 바이든이 이렇게 아예 뭐 상대도 안 되게 네. 또 이번에 갔다가 또 바로 떠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선거 결과도 보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냐. 그러니까 저는 그 샌더스 아까 이제 나이를 그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노장의 투혼이잖아요. 그럼 이제 떠오르는 게 삼국지에 보면 황충 장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5호 장군 중에 어만하고 둘입니다. 상충 어만 둘이. 어만. 오. 어만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의 황충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노장 장군이긴 합니다, 진짜. 이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서 네. 샌더스 의원이라든지 또 부티지 전 시장은 지지층의 어떤 열망,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 안에 경선 판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누가 되든 트럼프하고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사실은 본선은 그거이기 본선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재선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몇 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부시 때 실패했나요? 아버지 부시 때?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8년 주기로 예. 정권이 교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따르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기는 하죠. 거의 된다고 보죠. 트럼프 확률적으로.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왔던 대로 계속 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나쁠 건 없죠. 아. 남북 문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혀 뭐 예측이 불가능한 익숙한 사람이라서. 내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측하지 못한 내일보다는 네. 익숙한 내일이 우리 남북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뉴스 세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전 귀에 와서 꽂혔던 것은 박지훈 변호사가 저보고 했던 대충 언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뒤끝 장렬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언론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국정원한테 혹시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뭐 받는 거 없잖아요. 여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그러니까 빨리 같습니다.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